약상승 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상승. 네. 그리고 어디는 실거래가가 완전 회복을 했고 어디는 좀 덜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디가 어딘가요?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일단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지원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손미구 작가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요즘 좀 어떻게 지내시고 계세요? 요즘은 네. 드라마 대본 쓰고 정말요? 웹툰 하고 또 책도 쓰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회사는 잘 다니시고 계시나요? 회사는 네. 작년 여름에 그만뒀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드라마 제작사로 이직을 했어요. 제가 10년 뒤를 생각했을 때 10년 전에 좀 더 글을 열심히 썼더라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후회가 들까 봐 빨리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을 하는 그 결심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일단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어야 좀 퇴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뭐 집값이 얼마 올랐다 또는 주식이 얼마 올랐다, 코인이 얼마 올랐다 이렇게 해서 절대 퇴사하면 안 되시고요. 뭔가 자기가 고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입원이 있을 때 그럴 때 퇴사든 이직이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뭐 작가님은 이미 만드셨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만한 그런 재테크 전략도 한번 이따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기억으로 네. 점심값으로 여전히 3,000원 쓰신다. 그때 제가 그 기억이 좀 나는데 지금도 유효한가요? 네, 그렇게 합니다. 정말요? 제가 3,000원을 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제가 점심시간에 먹는 게 바나나 3개와 그리고 방울토마토를 비닐봉지에 이렇게 가득 담아서 이렇게 점심 때 먹으면은 충분히 3,000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네. 자, 그리고 뭐 요즘 뭐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있어가지고 재테크 이제 먼저 시작하신 어떤 선배로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근데 과거에도 물가는 올라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과거나 지금이나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어떻게 내가 주거비를 좀 낮추고 나머지 돈들을 좀 괜찮은 자산에 태우는 게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거에 굉장히 큰 돈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비싼 월세라든지 그런 것들로서 이자나 아니면은 깔고 있는 돈이 너무 큰데 그걸 좀 줄이시는 게 저는 첫 번째로 봅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부동산 시장 혹시 작가님이 보시기에 한 줄로 좀 평가를 해주시고 이유를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약상승 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상승.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시세가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게 가장 크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약간 좀 이렇게 좀 보합세를 유지했던 게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전세가가 오르면서 선호되는 곳들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급지들이 밀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뭐 지금은 집값 하락은 어떻게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나요? 전 떨어지기는 조금 쉽진 않을 거라고 봐요. 진짜 언제 뭐 국제 변수든 뭐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그런 위기든 그런 게 없지 않은 이상은 일단 떨어지긴 어렵다고 보고 일단 약상승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강한 상승도 나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집값 자체가 지금 저렴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점을 또 급하게 돌파할 시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또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약한 상승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시세가 꽤 올라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급하게 또 올라가다 보면은 올해 말쯤에 또 식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게 오르는 건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매수를 하실 때 실거래가에서 크게 차이가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지지난달 실거래가보다 너무 이게 벌어지다 보면은 이게 또 거품인 구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이런 분위기가 향후 한 어느 정도까지 좀 지속이 될까요? 일단 뭐 전세가가 당분간은 강보합세로 유지될 것 같아서 그 전세가에 따라 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는 사실은 영향이 없다 보고요. 금리는 이미 주담대 대출이 많이 내려오기도 했고, 그리고 또 더 오를 거라는 공포가 없기 때문에 금리랑 상관없고 전세가에 따라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향후 부동산 시장을 조금 전망하거나 예측할 때 작가님이 좀 눈여겨보시는 이런 변수가 좀 있을까요? 미국의 경제 위기? 미국의 경제 일단 저는 내부 변수는 별로 없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2008년에 그렇게 금융위기 같은 게 있었듯이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예상치 못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미국에서 만약에 어떤 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도 올 수 있다 봅니다. 지난 뭐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뭐 보합세를 좀 꽤 유지를 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작가님 여전히 좀 임장을 좀 다니시고 계시나요? 네, 임장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분위기 한번 좀 전달 좀 해주세요. 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 호가가. 네, 호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음. 그게 매매 호가뿐만 아니라 전세 네. 호가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네네. 전세가 매매가가 좀 좁혀진 곳들이 점점 보이고요. 그리고 어디는 실거래가가 완전 회복을 했고, 어디는 좀 덜 회복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어디가 어딘가요?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상급지일수록 회복을 많이 했어요. 아, 네. 선호하는 곳은. 네, 그래서 최상급지, 뭐 압구정, 반포, 청담, 또 용산의 일부 이런 곳들은 이미 뭐 사실은 과거 금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급지인 뭐 마포라든지 왕십리라든지 뭐 목동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거의 전고점에 다다른 시점이거든요. 그만큼 선호되는 곳일수록 반등을 좀 더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미 오른 곳, 네. 그리고 뭐 갭이 거의 붙은 곳, 네. 아직 안 오른 곳. 자, 어디를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나요? 이 예산이 넉넉하신 분은 그냥 좋은 거 사면 돼요. 아, 좋은 곳. 네. 여전히 가는 데는 더 간다. 맞아요. 음. 네. 그리고 예산이 좀 적으신 분들, 한 1억에서 3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정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지만 거래가 활발한 곳을 사셔야 돼요. 결국에는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황금성이거든요. 그래서 그 황금성에 맞춰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대단지고 입지가 좋은 곳 이런 네. 곳이겠죠? 네, 근데 대단지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가 별로 없는 곳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많은 곳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실거래가량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실거래가량은 주로 어떤 어플을 좀 사용하시나요? 그 KB 부동산 어플이 있는데 네, 거기 네.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아파트 투자도 물론 하시지만 토지와 상가 투자도 전문이시잖아요. 네. 요즘 시장 뭐 어떻게 토지나 상가 투자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항상 기회는 있다 보고요. 네. 근데 상가는 저는 약간 메리트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가는 월세를 받는 그런 수익률 측면에서 매력이 있었는데 요즘에 아파트에도 월세가 굉장히 그 시장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전세가 7, 뭐 월세가 3 이랬다면 지금 5대 5거든요. 그래서 월세를 선호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월세 수익률이 아파트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상가보다는 오히려 아파트가 더 매력 있다 보고 있어요. 주거용 아파트를 차라리 월세 받는 게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네. 요즘 뭐 그럼 한 월세 수익률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에서는 뭐 한 3% 이 정도지만 3%? 3%도 가능하군요. 네. 그런데 일단 아파트는 황금성이 좋고 그리고 유동성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시세가 또 오르거든요. 근데 상가는 그렇지가 않아요. 상가는 이게 월세가 올라야 오르는데 아파트는 그 금액이 월세와 상관없이 오르기 때문에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지도 여전히 유효한 거죠? 토지는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토지는 일단 경기도에 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다 그린벨트 해제하고 다 개발해가지고 이제 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선점하는 분이 저는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게 작년에 토지에 관련돼서 몇 군데 이렇게 지역을 좀 네. 추려주신 게 기억이 좀 나는데요. 여전히 좀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아요. 네. 그러면 좀 주의해야 할 여전히 조금 좀 반등이 좀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이런 부동산이나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봐도 될까요?
2013년 1월 대비 네. 현재까지 네. 전혀 반등을 하지 않은 곳. 아, 그런 이런 곳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네. 그런 데도 있나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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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는 괜찮은데 경기도 끝자락들 있거든요. 제가 뭐 군복무 하던 그런 뭐 지뢰 나오는 그런 곳들, 네, 그런 곳들은 조심하셔야 되고, 또 경기도 또 너무 남쪽, 너무 동쪽인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은 사실은 이게 신축 아파트라고 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네, 거기는 수요가 워낙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 평택 라인과 천안 아산 라인 네, 요 한 3등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위아래를 좀 보시나요? 저는 그 이동탄 밑으로는 잘 안 봅니다. 아, 이동탄 안쪽까지만 보시는 네. 거군요. 그럼 네. 평택까지도 안 내려가시네요? 네, 죄송하지만 아, 네, 내려갑니다. 뭐 죄송할 것 같아요. 또 우리 작가님의 또 선호도니까 네, 오히려 그 기흥 동탄 라인 정도까지가 맞습니다.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죠? 네, 일단 그 중심지와 절대 거리가 너무 멀어버리면 이게 사람들이 출퇴근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도 있어요. 저는 그게 마지노선이 이동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나무로는 조금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동탄은 뭐 GTX 호재 때문에 뭐 20억이 넘어간 단지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를 사야 되나요? 아니면 그 주변을 사야 되나요? 저는 그거는 좀 고평가라고 보고요. 오히려 동탄역과 너무 가까운 곳은 좀 비싸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 한두 정거장으로 갈 수 있는 곳 중에 뭐 5억에서 한 8억대 정도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맞다 봅니다. 이게 만약에 동탄에서 10억이 넘어가게 되면 뭐 광명이나 하남이나 이쪽하고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래서 비교하지 않을 수준이 한 5억에서 8억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는 괜찮다 봐요. 평수는 5구를 보세요, 8사를 보세요? 둘 다 괜찮습니다. 둘 다? 네. 그러면 그쪽 동탄 라인 말고 뭐 경기 남부도 또 많잖아요. 이 왼쪽도 좀 보시나요? 화성 뭐 좀 왼쪽으로? 서해선 라인 쪽. 아, 그쪽은 안 봅니다. 아, 그쪽은 네, 이유가 있나요? 그쪽은 또 약간 안산까지는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근데 안산 밑으로는 갯벌이라든지 뭐 항구 막 이런 게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안산을 볼 때도 신안산선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네, 신안산선이 사실은 되게 획기적인 노선이긴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안산을 보실 때도 10억이 넘어가게 되면은 또 다른 도시들과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언더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떤 부동산 가치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좀 네. 주의 있게 좀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 경기 북부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경기 북부도 괜찮은 데 있잖아요. 뭐 별내나 뭐 구리 위쪽 어느 정도까지 보세요? 좀 다산 신도시까지 봅니다. 다산 신도시 네. 20평대가 팔고 할 겁니다. 20평대가. 네, 20평대. 네. 거기도 8호선이 너무 좋은 노선이라서 네. 잠실까지 20 한 5분 만에 가고, 그리고 또 한 번 환승으로 뭐 강남, 선릉, 역삼, 교대, 또 성수 이런데, 그러니까 도어 투 도어로 한 35분 내로 아이고, 네. 그런 데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고 또 신도시고 하다 보니까 또 하나 호재는 그 동쪽에 왕숙 3기 신도시가 생기는데, 네네. 원래는 다산이 오른쪽 끝이었어요. 근데 왕숙이 생기면서 배후 도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입지 가치가 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럼 왕숙 신도시는 안 보시고 다산까지만.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아니, 이게 선호도니까 여러분들도 네. 뭐 아마 좀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 군데 더 남았네요. 서북부. 자, 운정 신도시 위아래 어디까지 보시나요? 운정 신도시 보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그 운정 신도시 밑에까지 보시는 거군요. 저는 네. 지금 봤을 때는 DMC 녹번 이쪽까지. 녹번까지만. 네. 그러면 예, 굉장히 좀 적게 보시는군요. 네. 근데 이게 동남권하고 네. 서북권하고 좀 달라요. 서북권은 우리가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은 끝으로 간다 라고 생각이 들지만, 동남권으로 갈 때는 뭐 대전 가는 길 중에 들린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일산 분당 집값 차이 나는 이유가 강남 접근성 때문도 있지만, 네네. 지방으로 갈 때 일산 서울을 가로질러 가야 돼요. 네, 그런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지리적인 한계점.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DMC라든지 좀 높게 보면 창릉 신도시까지, 네, 이 정도까지만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네. 부모님도 일산에서 실거주를 한 30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네. 집값이 거의 안 올랐어요. 그렇죠. 네, 이번에 반등이 너무 없는 게 좀 의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변에 공급이 너무 많아요. 아, 일산은 경쟁하는 지역이 네네. 길 건너에 검단 신도시, 김포 한강 신도시, 창릉, 파주 운정, 교화, 또 장항 공공택지지구 이런 것들이 너무 신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틈을 줄 수가 없어요.
가보면 그래도 일선 신도시가 참 살긴 좋은데. 살기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은데. 좀 가격이 조금 반등이 없는 게 굉장히 좀 의아했었습니다. 그런 양극화도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A라는 지역만 너무 높았어. 그럼 요 B라는 지역이 키 맞춤을 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 올 텐데 네. 언제쯤 올까요? 네. 지금 그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아, 지금? 네, 지금 올 초부터 최상급지가 전고점을 다 뚫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급지들이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밑에 급지가 반등을 많이 하면은 또 그 밑에 급지가 또 아마 따라올 것 같아요. 최근에 보니까 노도강도 상승을 약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노도강도 네. 조금씩 움직이고 있긴 한데 네. 저는 급상승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아, 네네. 네. 그럼 노도강 지역은 좀 중장기로 봤을 때 어떻게 괜찮나요? 아니면? 노도강 중에서도 네네. 초역세권의 신축은 저는 괜찮을 거라 보지만 아, 재건축은 어려울 거라 봐요. 아, 재건축 네, 자체는? 거기가 만약에 용적률이 진짜 이촌동에 있는 한강 맨션처럼 진짜 낮고 대지 지분이 넓은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리고 분담금이 기본 5, 6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분담해야 될 그런 부담을 지실 분들이 있을까 했을 때 야, 이거 할 바에는 그냥 신축 사지라는 수요가 더 클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한번 분양시장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분양가가 뭐 천정부지로 지금 치솟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도 지금 좀 안 좋잖아요. 네. 분양시장 지금 어떻다고 좀 보고 계세요? 호불호가 뚜렷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 호불호. 네. 그래서 가격만 괜찮으면은 네. 사실 경쟁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쵸. 네. 한 4만 대, 5만 대 맞아요. 이렇게 일 나오는 네. 그런 단지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금액의 문제지 음. 금액만 착하다면 사실은 네.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봅니다. 아, 그럼 어떻게 청약 시장은 뭐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시장이 계속 갈까요? 앞으로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게 일단 건설비가 너무 올랐고요. 아, 네네. 네. 하지만 강남 3구 쪽 여기는 로또 분양이 맞습니다. 네. 여기를 위해서 청약 통장을 남겨놔야 되고요. 하지만 나머지 비강남권들은 전 청약의 매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애초에 입지가 좋은 곳에 잘 지어진 단지를 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층과 원하는 동을 골라서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오히려 차라리 매매 시장에서 찾는 게 나을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건설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물론 건설회사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뭐 보니까 어렵죠. 희망퇴직하는 건설사도 많고 네. 지금 뭐 부도 위기에 몰린 이런 회사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건설 경기가 좀 안 살아나면 네. 나중에 우리나라에도 좀 다른 악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공급 부족이 있겠죠. 공급 부족. 네, 공급 부족. 이 건설 경기가 좀 좋아야만 이게 뭔가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아마 지금 서울에는 입주가 앞으로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이미 철거를 한 뭐 반포 주공이라든지 조만간 있을 둔촌 주공 뭐 이런 거 빼고는 저는 더 이상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도시는 슬럼화되고 서울 인구는 줄게 되지만 남아있던 신축들만 강세를 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양극화가 좀 더 심해질 거라 봅니다. 청약 통장 네. 요즘에 뭐 해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이 메리트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게 해지를 하는 게 낫나요? 아니면 그래도 유지를 하는 게 낫나요? 유지해야죠. 유지. 네, 이거는 뭐 1주택자도 청약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추첨의 영역이 또 있기 때문에 유지는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그래도 좀 노려볼 만한 청약 지역이 있다면 좀 추천 좀 가능할까요? 그 잠실에 있는 거기 청약을 올해 하려나 모르겠어요. 이게 지연되고 있거든요. 네, 어디죠? 그래서 잠실에? 그 잠실 파크리오 네. 밑에 있는 단지들, 아, 예. 네. 신천동 그쪽 재건축하는 단지들도 좋고, 그리고 반포에 있는 원 펜타스 같은 거, 네, 그것도 거의 뭐 10억 정도 마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작가님이 보셨을 때 입지를 평가하고 가격을 평가할 때 주변에 비슷한 단지와 네. 얼마 정도 차이가 나야지 그래도 들어가는 게 낫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이게 퍼센트로 보기에는 좀 그렇고 보통 비슷한 구역인데 연식이 한 4, 5년 차이 난다면 한 1억 정도 차이 나거든요. 많게는 1억이고 보통 한 5천에서 1억 사이인데 그래서 그 정도의 안전마진은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공사하는 기간 동안 내 돈이 묶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세보다 비싸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앞으로 비싸지더라도 공사하는 기간 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단지와 같거나 좀 저렴한 게 좋긴 합니다. 6, 7억대를 좀 말씀드려 보면
일단 거기에 장점은 판교 일자리와 수원 삼성 일자리를 다 커버할 수 있거든요. 신혼부부의 성지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개 중에서 원탑을 골라주시면. 네. 아, 넘어갔나요? 아유, 너무 네. At 29 and I find myself wondering